오히려 좋아 복받은 과부. 옛날 어느 곳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사는 과부 옥씨가 있었습니다. 옥씨는 몸이 약했던 남편과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끔찍히 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옥씨의 아들 또한 남들보다 많이 허약한 자신을 어머니가 홀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런저런 잔병들을 달고 살던 옥씨의 아들이 그래도 지금은 15살이 되니 아직도 여전히 허약한 몸이라 힘든 일까지는 못해도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 것입니다. 과부 옥씨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아들마저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항상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가난했지만 두 모자는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니 그들에게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 다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어. 내 몸도 건강하고 내 아들도 건강하고 또 우리가 굶지 않고 사는 게 아니겠어?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앞으론 부처님 앞에 가서 감사의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부처님께 공양할 것도 없으니 그것이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추수를 마친 늦가을쯤이었습니다. 과부 옥씨는 온 동네의 들판을 돌아다니며 추수한 뒤 흘리고 간 벼이삭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떨어진 벼이삭을 주우러 다녔지요. 그리고 그것을 정성껏 절구에 쪄 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과 정성으로 만든 쌀이 석퇴가 되었지만 아직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며 공양으로 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절에서 불공을 드리려면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는 커다란 녹그릇으로 3그릇을 놓을 양이 되어야 하는데 쌀 서너 되는 밥을 해야 한 그릇을 고봉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옥씨는 하는 수 없이 정월 대보름을 기다렸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니 동네에서는 불공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옥씨가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부잣집에서도 불공을 드리러 갔지요. 그래서 옥씨는 그동안 모아놓은 쌀 석대를 가지고 부잣집 마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려고 쌀 석대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혹시 마님께서 이번에 불공 올리러 가실 때 제 쌀도 함께 곡물로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글쎄,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 것 같구만. 마님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곡물을 올릴 때 올린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어 내게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도 같이 쓰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복이 줄어들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사람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아무도 옥씨의 곡물까지 함께 올려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옥씨는 자신의 쌀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옥씨가 부엌으로 밥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문 밖에서 또드락딱 또드락딱 이렇게 목탁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나가보니 탁발승 한 명이 문 앞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승이었습니다. 과부 옥씨는 스님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말했습니다. 스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얼른 안으로 들어가 보리쌀 조금을 가지고 나와 스님에게 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참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불공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유가 그리 있지 않아요. 다행히 끼니는 거르지 않고 먹고 사는 정도지요. 그런데 제가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려고 작년 가을에 추수가 끝난 논에 가서 이삭을 주어 쌀 석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공양을 올리려고 하니 양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불공을 드리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부처님 은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리 사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다른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라는 거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도 없겠지요. 우리 하나뿐인 아들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지만 어찌 바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끼니 거르지 않고 살게 된 것 그것 또한 감사하고 그렇지요. 그러니 어찌하면 좋을지요. 혹시 불공을 드릴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자 노승이 흐뭇한 미소를 띠며 하는 말이 그러시군요. 부처님께서는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절에 가야만 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꼭 절이 아니라 집에서도 충분히 불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되었네요. 오히려 좋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럼 어찌하면 될까요?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우선 그 쌀, 석대를 다 밥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밥이 다 되면 제가 불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매우 기뻐하며 쌀을 몇 번이나 깨끗이 씻은 후 정성스레 밥을 지었습니다. 옥시가 밥을 하는 동안 노승은 방 안에 앉아 연불을 외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옥시가 환히 웃으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밥을 다 지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 그릇에 다 퍼 담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는 반찬도 함께 챙겨 내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쌀 석대로 지은 밥을 한 그릇에 푸니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 옥시는 그것을 김치와 함께 노승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밥을 혼자 먹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반찬과 함께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거구의 장정도 먹기 힘든 양을 왜소한 노인이 뚝딱 해치운 것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옥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공을 들여준 데서 가져왔더니 불공도 안 들여주고 쌀 석대로 지은 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먹어버리다니. 그 모습을 옥시가 옆에서 보고 있자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스님이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먹었다. 부인,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옥시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노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어찌해야 합니까? 장독대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거기에 깨끗한 볏짚을 추려서 깐 뒤에 그 위에 질그릇 하나를 엎어놓고 부지깽이로 그것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서 그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듯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요. 시공양 올렸더니 고 갱이 꽃 피었네.
시공양 올렸더니 고갱이 꽃 피었네. 이것을 그저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계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에 불공을 올리는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좋은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 말만을 남긴 후 노승은 훌쩍 가버렸습니다. 노승이 떠난 후부터 옥시는 그저 기이한 노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차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지도 못하니 이것이 방법이라면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아침 먹고 나서 일하러 가기 전에 엎어놓은 질그릇을 부지깽이로 톡톡 때리면서 사시공양 올렸더니 고갱이 꽃 피었네. 사시공양 올렸더니 고갱이 꽃 피었네.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먹기 전에 사시공양 올렸더니 고갱이 꽃 피었네. 그렇게 부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삶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이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이 나라 임금에게 공주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라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애정을 주었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곱게 자란 공주의 나이는 어느덧 혼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한 번도 크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뜻밖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 의원이 공주의 병을 고치려 노력해 보았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나라 안에 용하다는 의원은 물론이고 무속인들까지 총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공주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시름이 깊어가던 임금은 어느 날 인근에 있는 절로가 불공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공주의 건강을 빌고자 말입니다. 마침 임금이 정성스레 불공을 올리고 법당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웅을 해주던 그 절의 주지스님이 어느 낯선 노승을 소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님은 기이한 재주가 있는 도인입니다. 혹시 공주님의 병에 대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리 불러왔사옵니다. 낯선 노승은 임금에게 합장으로 인사한 뒤 말했습니다. 제가 궁에 가서 공주님을 한번 진맥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초라한 차림의 그 낯선 노승이 믿음이 가지는 않았으나 절의 주지스님이 소개해 준 사람이었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임금은 노승을 데리고 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승은 공주의 진맥을 짚어보게 되었지요. 어떤가? 대체 무슨 병인가? 나을 수는 있겠는가? 공주마마를 낫게 할 수 있는 약은 세상에 한 가지뿐입니다. 그 약을 구하면 사시는 것이고 만약 구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 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갱이 꽃입니다. 뭐라? 고갱이꽃.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체 어디를 가야 그것을 구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게.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송구하오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갱이꽃을 구해오거라. 국왕이 명을 내리니 온 나라가 총동원이 되어 고갱이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생소하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고갱이꽃이 쉽게 찾아질 리가 없었지요. 어느 날 포졸 둘이서 어느 마을을 돌아다니며 고갱이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벌써 한 달째 고갱이꽃을 찾아 고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고갱이꽃은커녕 그것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포기한 채 사또가 시킨 일이니 하는 수 없이 어느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7살 먹은 어린애들이 길거리에 모여 앉아서 깨진 질그릇을 엎어놓고는 나무 막대기로 톡톡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시공양 올렸더니 고갱이 꽃 피었네. 사시공양 올렸더니 고갱이 꽃 피었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깜짝 놀랐고 또 반가웠습니다. 한 달을 찾아 헤매었던 고갱이꽃 소리가 아이들 입에서 나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야들아,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무슨 소리냐? 저기 가면 아줌니가 장독대에다 질그릇 엎어놓고 부지깽이로 막 두드리면서 날마다 그 소리만 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따라해본 건데요. 사시공양 올렸더니 고갱이 꽃 핀다 이 소리만 해요. 그리하여 포졸들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포졸들이 문 밖에서 집주인을 불렀습니다. 안에 계시오? 누구 없소? 그러자 곧 과부 옥씨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보시다시피 포졸들인데 말이오. 대기 장독대에 그릇을 엎어놓고 날마다 두드리면서 뭔 노래 같은 걸 부른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요? 왜 그런 거요? 아, 그거요. 옥씨는 노승에게 시주를 한 뒤 노승이 시켜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어? 네, 이쪽으로 오시지요. 옥씨는 포졸들과 함께 장독대로 왔습니다. 포졸들이 보니 정말 들은 대로 그냥 장독 위에 질그릇이 있고 뭐 별것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잠깐 실망했지만 어렵게 찾은 고갱이 꽃에 대한 단서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엎어져 있는 질그릇을 가만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니 마치 콩나물처럼 생긴 것 같은 것이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 하얀 꽃이 엎어져 있던 질그릇 아래에 가득하게 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메? 이게 고갱이꽃 아니오? 그리하여 그것을 급히 가져다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을 정성스레 다려서 공주에게 먹이니 공주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불과 며칠 만에 병석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지요. 임금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고갱이꽃. 임금과 공주에게는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약이 또 없었습니다. 임금은 고갱이꽃을 내어준 과부 옥시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옥시의 집을 헐고 새로 크게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도 주었습니다. 옥시는 그 돈으로 허약한 아들을 위한 약도 짓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이니 아들은 여느 남자아이들처럼 건강해졌습니다. 옥시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허약했던 것이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쉬면 되는 일이었지만 어려운 살림에 그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이제 옥시는 누구보다 건강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승은 왜 과부 옥시의 집에 가면 고갱이 꽃이 있을 거란 것을 임금에게 전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 노승도 그 질그릇 아래에 고갱이 꽃이 피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불공을 드려야 그것이 하늘에 닿아 신비한 고갱이 꽃을 피우는 것일 텐데 그것은 오롯이 옥시에게 달린 일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노승도 장담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부처님에게 많은 재물을 공양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얼마만큼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나 봅니다. 과부 옥시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한 기도를 하였던 것이었으나
진심이 하늘에 닿아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